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늘 경기 아리백을 위해서 도민들이 뭘 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고 실제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온 분이죠.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님이시죠?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방송된 다음에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거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 지금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때 하고 나서 또 그 사장님이 자기가 잘 아시는 회사에 또 회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조합원님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방송도 듣기도 하고 또 기사도 봤다는 분들도 있고 네. 하면서 이런 공장 옥상 이런 데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방수 처리도 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옥상 수리를 하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소기업이 옥상 방수가 매력적이다 해서 네. 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기후 퀴즈 정답 이제 이사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네네.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가장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사막, 2번 옥상. 몇 네. 번인가요, 선생님? 옥상. 네, 옥상. 그래서 거의 다 맞추셨는데요. 여기 6587님이 중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태양광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실천해야 되는데 신기한 기후학교 북극곰 노래 환경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친숙한 방송이어서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한종애님은 우리 집 옥상이 넓고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광 설치하면 딱 좋겠는데 우리 동네는 태양광 설치한 집이 한 군데도 없네요. 그러셨어요. 4643님은 여기는 화성시 정남면입니다. 퀴즈가 귀에 쏙 들어왔네요. 왜냐하면 우리 집도 옥상에 태양광을 했거든요. 정답 맞죠? 그러셨는데요. 네, 맞았습니다. 0155님 너무하시네요. 저를 무시하지만 그래도 선물은 타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새싹 문자로 또 6532님 7759님 다들 보내주셨는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 네, 옥상입니다. 옥상. 근데 땅 넓은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좁으니까 어디든 막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노는 땅이 엄청 많은 나라인데 여기서도 옥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중에서 3분의 2가 건물 옥상이라고 해서 야 이건 진짜 많다 그랬는데요. 사막이 아니라. 네. 이사장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도 한 달 동안 다녀본 적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넓은 부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만 해도 지금 동북 쪽, 서북 쪽이라고 해야겠죠. 신장이라든지 뭐 네. 이런 데는 광활한 사막 지역도 있거든요. 맞아요. 초지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송전설로 이런 비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 크니까 또 네.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효율적으로만 보면 소비하는 것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최고로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동쪽으로 우리로 보면 이제 우리가 중국이 서쪽이잖아요. 우리 네, 서쪽에 네. 있지만 중국 자기네 영토로 보면 동쪽이 산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도시나 산업지대 가까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은 전 세계의 에너지를 거의 다 빨아들인다. 뭐 절반 이상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중국이 매년 전 세계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 같은 게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가 한 300기가와트. 300기가면 1기가가 원전 한 개 100만 킬로를 보거든요. 한 원전 300개 정도를 작년에 증설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중국의 목표가 155기가와트. 절반 정도를 중국이 하겠다. 이런 정도였고요. 매년 전 세계 보급량의 절반은 중국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참 낮죠. 그래도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높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보급률만 보면 일본이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8기가 네. 뭐 5기가, 6기가, 7기가, 8기가, 뭐 10기가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후쿠시마 이제 핵발전소 폭발하고 나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할 때가 한 4기가 정도. 근데 네. 지금 작년도는 한 2.5기가밖에 안 됩니다. 더 뒤처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참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보다는 적게 됐는데 네. 한국,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한 거 아닌가요? 태양광을? 아니 중국이 유럽보다도 많고요. 전 세계 유럽보다도 많나요? 누적량으로 보면은 뭐 맞다, 중국이 맞다. 압도적입니다. 맞아요. 그때 기후 리포트에서 얘기할 때 맞아요. 네.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또 에너지도 미국보다도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쓰니까. 쓰기도 많이 쓰고. 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소재 산업 네. 제품 생산해서 파는 것도 세계 톱 10의 태양광 그룹 회사 중에 9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을 거의 제패하다시피 해서 뭐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이요. 네네. 분명히 기술력은 우리도 뛰어날 텐데.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주도나 뭐 이런 남도에 태양광 풍력 시설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것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옥상에서 바로 생산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소비 빈도가 수도권 쪽에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최대한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어렵고 한 뭐 절반이라도 만약에 자급할 수 있다면 네. 나머지만 이제 남부지방에서 되니까. 갖고 오면 되고 지금 송전솔로나 배전솔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끌려고 하는 게 화석 에너지잖아요. 네, 석탄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발전소를 꺼야 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 석탄 발전소 뭐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또 저 남쪽에 삼천포라든가 이런 데 화력 발전소 꺼야 하고 나아가서는 또 원전도 가격이 비싸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오는 전기도 점진적으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송전 철탑을 증설하지 않고 이용하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수도권 옥상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여기서 에너지 생산을 해야 송배전 시설을 더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덜 설치해도 국가적으로 되는 엄청 이득이고요. 네. 또 하나는 태양광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엄청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상업용 발전소를 네. 해서 전기를 한전에 팔고 뭐 REC를 팔고 이런 게 이제 주종이 많고 네. 자가용 태양광이 좀 적지만 네. 앞으로는 자가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을 해서 우리 집에서 바로 쓰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인 게 요새 작년에 전기요금이 5번인가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전이 지금 40조가 적자니 이래서 사실 이번 선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지 선거 끝나면 또 전기요금 확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전기요금표를 봤더니 우리가 200km에서 400km 구간이 있어요. 우리 구간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거든요. 누진세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0km에서 400km 구간도 244원 정도 해요. 1km에. 네. 그럼 거기서 뭐 400km 넘어가면 이제 금방 한 300, 한 4, 50원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더 올리면 네. 정말 태양광을 설치해서 직접 쓰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게 아주 확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공장에 우리가 그 전기요금 비쌀 때가 네. 낮 시간대가 많습니다. 낮 시간대는 모든 곳에서 다 전기를 쓰니까 그때 최대 부하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때 전기요금이 한 200, 한 2, 30원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니까. 독일 같으면 뭐 한 300원에서 400원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바로 쓰게 되면 엄청 이득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죠. 계속 기후 위기, 탄소 절감 이렇게 가면 화석연료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 올라가게 되고 원자력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한전은 이미 40조가 적자인데 이 총선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기 요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선거 때문에 안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누진 구간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집에서 사용하는 거를 극도로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요금 폭탄을 맞는데 그렇다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 통계를 봤더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옥상에 대한 정밀한 조사 그래서 정말 설치량 우리가 이제 시장 잠재량 이런 거죠. 네. 실제 경제성이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양 이런 거 기술적 또 잠재량 이런 걸 보는 거 있는데 그냥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거로는 경기도 옥상만 해도 아주 이렇게 좀 많이 있다고 보는 최소적으로 건가요? 봐도 한 8.5 기가와트 정도는 할 수 있다. 8.5 기가면 원전 8.5 그 발전량 총량은 안 그런데 네. 설비 용량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8개 반 정도를 수리할 정도로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촘촘히 깔고 또 벽면까지 태양광을 한다면 뭐 엄청난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건물만 있다. 해도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수도권 옥상 지금 통계 수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는 5부에 이어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옥상 태양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옥상 태양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치현이 부릅니다. 다 가기 전에.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최숙자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도 조카나 사회생활하는 분들에게 노광준 PD님이 올린 홍보물로 공유를 합니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서 홍보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혜택 많이 주는데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셨고요. 1218님 새싹 문자로 만우절입니다. 흐흐흐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까도 다른 분이 누가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방송 내용은 아무것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 추호의 거짓말이 없습니다. 4643님 옥상 태양광 설치한 사진이었군요. 이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천막 때문에 보내주셨나 왜 보내주셨지 했는데 저기 옥상에 태양광 설치된 게 보이네요. 4643님 이게 댁인가요? 빌라 같은데 거기서 아니면은 성당 같은 건물 같기도 하고요. 붉은 벽돌 건물인데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했네요. 네. 이창수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옥상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코스모스님이 옥상하고 아까 퀴즈 답변을 실시간 댓글창에 쓰셨던데 저희가 이 퀴즈는 샵 0999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석합니다. 정답인데. 이사장님 아까 수도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8.5기가까지 가능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경기도의 경우. 네. 8.5기가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옥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유휴부지들을 많이 이제 고려하고 특히 이제 공장 옥상 이런 부분 많이 좀 하고 수상태양광 네, 이런 시화호 그때 얘기해 주셨었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일원에 농지가 많은데 영농용 태양광 그 외에 뭐 이제 자전거 도로라든가 유휴부지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경기도에 쓰는 에너지를 100% 작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강원도나 이런 데서
이제 생산한 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갖고 오면 아까 그 말씀이셨죠. 네네 가져오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최대한 지금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휘발유차를 끌고 다니거나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기차. 앞으로는 전기차로 네. 바뀌고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 수요 소비량은 확 늘어날 거거든요. AI 시대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네. 전기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네. 폐쇄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면 그 송배전관에서 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보내면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그 송전선로를 거죠? 이용하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중국은 관공서 건물, 학교와 병원, 상업 건물, 농가주택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관공서 옥상은 50%, 학교와 병원은 40%. 아예 옥상 태양광 설치 비율을 정해가지고 권장을 하니까 다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중국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공공건물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공건물은 일찍부터 자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의 15%, 20% 하고 지금 35%까지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라 해서 요새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 같은 데 보면 옥상에 태양광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초중고들 새로 만드는데 근데 기존 학교들은 안 돼 있죠. 네.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만 해도 이제 도쿄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네. 신축 건물인 경우는 전체 옥상 면적의 15%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축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를 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8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따라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의무는 아니고 네. 시군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비율을 높게 책정하긴 했네요. 그렇죠. 관공서 50. 학교 병원 40. 그러면 좀 공산당 그러니까 이 장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하는 나라들보다 이 할당량을 크게 정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태양광 그렇습니다. 설치를.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신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이런저런 조례가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옥상 태양광이 지금 막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옛날에 그린홈 100만 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주택에 태양광을 3kg짜리 한 보조금을 주고 막 했거든요. 네. 갈수록 그 보조금이 줄었나요? 네, 보조금이 줄고 보급 가구 수가 줄고 있어요. 아이고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면 누구나 다 보조금을 주고 하게 했으면 그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다른 분야에서의 보급도 빠르게 진행됐을 건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게 아쉽고요. 특히 그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요새 경기도가 아리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실은 태양광을 했더니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이득이 좋더라. 또 자부심도 생기더라. 깨끗한 에너지를 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혹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전방위적인 홍보는 안 된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예산이 작년만 해도 예산이 42% 감축했어요. 아이고. 재생에너지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오히려 몇 배를 확대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감축이 되니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공장 지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장 사장님들이 자기 옥상에 자기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제일 좋은데 금융이 안 돼요. 대부분이. 대출이 안 되는 대출이 건가요? 안 됩니다. 중소기업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장 운영하는데도 이제 다 끌어다 쓰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펀딩을 해가지고
그걸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도 이제 속도가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국가 차원에서 또 광역 지자체나 시군 차원에서 이걸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네. 우리도 빠르게 갈 수 있다 보고요. 제가 우리나라 예산이 뭐 700조 막 이런 식으로 국가 600조, 예산이. 국가 예산이 네.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런 시군 예산까지 합치면 1000조 가까이 전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후위기에서 인류 멸종을 얘기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도 그래서 좀 집중적인 투자 그런 제도적 정비 네. 필요하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구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탄소 절감으로 기후 위기를 어떻게든 둔화하거나 최소한 뭐 20년 전으로 돌아가진 못한다 해도 여기서 더 악화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정책이고 말씀 듣다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전방위적 홍보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저 아주 아기 때 둘 만나 잘 기르자 이 표어가 온 동네에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 둘이거든요. 네. 그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생각은 재생에너지 태양광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국민 홍보를 하고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지금은 태양광이 많이 싸져서 네. 홍보만 잘 되면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금융만 잘 일으켜주면 됩니다. 은행에 돈이 많잖아요. 네.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돈이 잘 태양광 쪽에 투자되도록 유도만 해줘도 유도만 해줘도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을 막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 대출이나 여러 가지 펀딩이나 이런 데서 좀 자금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니까 네. 경제적으로 충분히 이득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도 충분한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좀 안타깝네요. 네. 또 기사를 보면 라면 회사들이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고 전기도 아끼고 이좀 뭐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보잖아요. 네. 좋은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좀 있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현장의 수요는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리백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리백 기업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LG 이노텍 같은데 수출해야 되는데 네, LG 이노텍은 애플의 그 카메라를 수출한다고 그래요. 네. 애플 그 스마트폰에 그 LG 이노텍 같은 데는 자체 공장에 지붕에 다 태양광을 했죠. 아하. 뭐 삼성전자 이런 데도 할 수밖에 없죠. 네, 뭐 네. 그러나 거기서 쓰는 에너지 양에 비하면 자기 공장에 하는 건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리백을 안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가 한화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세계 톱10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9개 중국, 9개 중국. 하나. 그렇습니다. 한국이 그렇구나. 하나인데 여기가 음성하고 진천에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공장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캐파라고 그러죠. 우리 네. 생산량은 적습니다. 근데 국내 소비량이 워낙 적으니까 그걸 공장을 하나 문 닫고 예. 오히려 어디 미국의 조지아라는 주에 네. 어마어마한 간다는 거예요. 규모의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에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리백을 실천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아리백이 될 수 있어야만이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고 국내 일자리도 경제를 국내에 맞습니다. 잡아둘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 상태로 가면 국내 경제가 폭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가 기업도 노력하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왜 이제 시골의 집 같으면은 뭐 3km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0km, 15km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서 내가 쓰는 건 쓰고 나머지 남는 거는 기업에 팔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모두가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그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반대로 국민들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그런 걸 잘 설계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그 옛날에 IMF 때 금 모으기 하던 게 생각나는데 태양광 모으기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인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수현의 나의 봄은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종혜님, 태양광이 여러모로 좋은 줄은 알지만 아직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있죠. 비용 문제도 있고 홍보 부족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 얘기하는 분도 없고 저만 그런 건가요? 하셨는데 네,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창수 이사장님께. 한종혜님께 답변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뭐 홍보 부족이죠. 근데 네. 이제 태양광에 아까 비용 문제가 있는데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30년 쓰는 거로 저희는 봐요. 그래서 아주 장기 투자죠. 그렇지만 한 번에 목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할부 같은 걸 해서 전기요금 절약되는 데서 내게 된 부담이 없잖아요. 네. 초기 투자비 없이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우리 안산햇빛협동조합이 2013년에 1호 발전소 지을 때 네. 태양광 모듈 1와트 그 구입가가 1,200원이었어요. 근데 요새 도매가로 저희가 그 모듈을 사는 거 중국 네.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아까 톱10 중에 네. 효율 좋은 겁니다. 그런 게 200원 합니다. 아, 그렇게 가격이 이제 떨어진 건가요? 예. 그래서 6분의 1로 떨어졌고 네네. 또 효율도 좋아져서 면적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탄이나 원전보다 월등히 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되고 네. 국민들이 목돈 없이 할부 금융을 이용해서 만약에 설치할 수 있다면 홍보만 잘 된다면 돈 없이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금융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장기 저리로 대출을 네네. 하면서 전기세 아끼는 걸로 그걸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제가 경기도에서 주택 태양광 10만 호 보급 사업이 이제 도지사님 공약인데 네. 경기도가 아직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일부 조금만 하고 있거든요. 이 공약이 10만 호가 뭐 한 2년, 3년, 4년 안에 해야지 뭐 100년 안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게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간다면 네. 그럴 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신협중앙회에서 할부금융 해주겠다 했어요. 그럼 할부금융이 되면 내 돈은 현재 초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할 수 있으면 보조금도 또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하는 게 부담이 적고 네.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붐을 일으키고 그러면 소문이 나면 더 확대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한 건데 아직은 좀 이게 활발히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해야 할 시기는 이미 왔는데 아직 붐을 만드는 여러 여건이 안 네. 만들어지는 그런 거네요. 또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이 태양광을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초천연 에너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안 하는 이유는 제조업 국가로 기업용 전기세가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야 대출이나 법인세 감면 등 국가 세제 혜택을 위해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참여를 굳이 할 그 동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선생님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쓰고 남은 걸 다시 쓰는 재활용 에너지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무한 에너지죠. 무한 햇빛이 에너지. 태양이 있는 한 오는 것처럼 네. 끊임없이 이제 재생산될 수 있는 걸 명칭을 재생에너지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1분. 요거는 선생님께 저희가 다음에 나오셨을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네. 네,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 그렇게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입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안산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으로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 기후 위기와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 위기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리백 운동도 하고 유럽이 탄소 국경세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인류 위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딱 너무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이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모두 합심해서 될 일이니까 제발 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 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하는 데 힘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이거 갖고 정쟁하지 말고 한 길로 우리 국민과 함께 나가주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됐습니다.